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투종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인데요. 저녁 7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살다가 이런 증권시장, 제가 35, 6년 차 됩니다만, 과거 IMF 시절은 그때도 또 이렇습니다만, 그 뒤에 2007년도 불행 뭐라죠 여러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그 앞에 또 있었나요? 네, 이런 걸 처음 봅니다. 개미 투자가 완전 망연자실한 상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 나라님을 잘못 선택한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 개미 투자가들 완전 거지로 증권시장에 유입시켜서 그대로 그냥 다 거지 만드는 아주 무능한 이재명 정권, 오늘 좀 탓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 실패로 결국 개미 투자가들 다 거들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잖아. 주식의 원리는 제가 늘 98, 9%가 하락하는 종목들 뿐이다. 올라갈 건 1%밖에 없는데 1% 안에 들어가서 비중 실어서 돈 따내느냐. 저는 그래서 주식의 원리가 그 근본이 98, 9%다 하락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갈 종목의 맥점 타이밍을 찾아서 얼마씩 돈 따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잘못 걸리다 보니까 그 여러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가 뭔가 전부 자금들 그리 쏠리고, 그로부터 그냥 시장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이 개미들 오늘날 다 죽었습니다. 이걸 누굴 탓해야 할까요? 결국은 화살이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어제 엊그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입니까? 빅테크 수장들하고 무슨 맥주 파티하고 우리는 한 식구 다 캐샀고, 증권시장은 이렇게 가라앉는데도 그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어쩌고 누구 전순왕하고 대화하면서 보니까 오늘 저녁 뉴스에 주가 좀 빠졌다 이러셨더라고. 코스닥 죽은 건 도저히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 많이 당하고 계시다면서요 하고 사돈 낱말하는 듯이 속이 터집니다. 그래놓고 와서 오늘은 뭡니까? 국회의장이 앞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연임제를 웃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기도 안 차죠 솔직히.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죽은 개미 투자가들 결국 다 돈 날려먹고 거지된 그런 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요, 통곡의 증권시장, 통곡하는 증권시장, 개미 투자가들 완전 거지로 만든 무능한 이재명 정권. 코스피 고점에서 34%, 저녁 뉴스에서는 어디 36% 빠졌다 이러던데,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34%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보다 이렇게 고점에서 9,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6,000포인트 오늘 깨졌다가 일시 반등이니까 무려 3,000포인트가 폭락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 우리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2,400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2,771했죠. 그죠? 글쎄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장세는 냄비 장세가 맞더라. 한때 1만 포인트 운운했습니다만 이렇게 취약할 줄은. 자, 코스닥 529%, 529% 폭, 퍼센테이지 42.5 얼마입니다. 대폭락 장세. 코스닥이 여러분 코스닥 늘지 얼마지 오늘 종가가 770 몇 포인트입니까? 700 깨졌다가 살짝 끊겼죠. 705포인트네요. 7.7% 하락해서 705포인트. 참 기도 안 찹니다. 고점에서 무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선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뭐 어떤 놈들이 3,000포인트 운운해 샀고, 그러니까 개미들 다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다 죽여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와 정치 성향 다르고 아니고 간에, 개딸이고 간에, 극우고 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증권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참담함으로 여러분 앞에 증권시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뭐 정시안정기금 웃자고 해서 정시부양책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도 형편없다. 야, 개미들, 국민들을 이렇게 그냥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개미 투자가들은 완전 멘붕 상태, 처절한 절망 가운데로 내몬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이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누구죠? 무슨 변호사 출신. 그래서 개미들을 완전 다 죽여놨다. 그러면 앞으로 돈 될 만한 종목, 살아있는 종목 한번 한 7, 8개는 되더라고요. 코스닥에서. 첫 번째가 CP 시스템, 위닉스, 조화제약, 삼화전자 4개만 한번 제가 설정해 봅니다. 몇 개 또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공부부터 하고 나머지 제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검은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 동반 추락. 검은 화요일, 사이드카이어 서킷 브레이크 8번째 걸립니다. 참 기도 안 찬 증시죠. 자, 요거 이제 공부의 차원에서 오늘날 시장에서 여러분 요거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거 기억하시죠? 토요특강 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토요특강 3일 전에 요 CP 시스템 추천한 거 기억하십니까? 뭐 잘 기억 못 하시죠? 그런데 제가 추천했던 것이 그래도 한 너댓 개 뜨더라고. 참 묘하게도 그렇게 뜹디다. 조금 더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것이 요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딱 드리면 좋은데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비밀들이지요. 지금 시세 주는 종목, 최고의 수급 종목이 바로 CP 시스템입니다. 엊그제 밑에 있다가 오해 차고 올라왔죠. 요 종목하고 위닉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집에 뭐 와이파이가 안 돼 가지고 인터넷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컴퓨터 연결을 하루 종일 몰랐습니다. 일요일날 오후에 뭐 5시 넘어서 잠깐 이게 설치되는 바람에 보니까 월요일날 전일 상한가 간 위닉스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따라가는 종목 파세코를 추천한 거 기억하시죠? 위닉스하고 CP 시스템이 현재 장세 대장주입니다. 자, 요런 모양에서 상한가 치고 거래 터진 뭐 십자 양봉 또는 윗골이 긴 요럴 때 거래가 터졌죠, 여러분. 여기 외국놈 수급이 들어왔는데 요럴 경우에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쓱 막판물에 빼더라고 끝에 1.67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요런 종목을 사서 내일 10% 남짓 먹고 튈 수 있는 겁니다. 제 스타일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100만원 돈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도 2000만원 종잣돈 가지고 한때 2억 순수익을 2번 터치했었죠. 1000% 누적 수익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 다 보여드려서 다 아십니다. 너무나도 투명하고도 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드려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돈 먹는 비법은 바로 이런 기법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돈 만회하시려면은 저와 같이 이런 맥점 단타로 돈 따내는 비법들, 이 돈 먹는 기법이 무려 50여 가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다 날려먹었잖아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길 이제 아무런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도 주식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25년 이상 이런 차트 세계 비밀테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바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보라서 오늘날 주식시장 다 망했을까요?
앞으로 돈 땡겨와서 또 해보세요. 똑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자, 돈 먹는 비법이 무려 30가지 맥정 기법이 구겨된 패턴들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잃지 않는 봉 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매도의 비밀들이 무려 40여 가지 비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어디서 팔아먹어야 합니까? 윗꼬리 8분응선 매도법인 거예요. 적어도 한 12%대 올라가면 10%만 먹고 튀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영 밀릴 때 일부 저가매수 됐다가 또 뭐 그 뒤는 또 뒤에 문제 주어지는 모양 따라서 이런 경우에 배팅했어야 됩니다. 이게 10B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돈 잃었을 때에 또 그 다음에 현재 장세에서 움직임이 좋은 거 코스모 로보틱스란 종목입니다. 요 종목의 움직임 비밀들이 뭘까요? 요것도 단일가 빼다가 막판에 이렇게 플러스로 돌려놓습니다. 참 지키보다 샀으면 내일 한 7, 8% 따먹을 수 있겠죠. 참고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종목이 세아 메카트로닉스라고, 세아 메카닉스네요. 요것도 차트가 이제 살아서 움직입니다. 마침 이렇게. 요것도 내일 잘하면 5, 6% 떼기만 먹고, 만약에 내일 종가상 윗꼬리 안에 밀어 올려서 몸통 앉아주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다시 또 사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맥정 기법 1번 순서. 내일 밀어 올릴 때 만약에 샀다면 5, 6%, 7, 8% 뜰 때 먹고 튀고 종가상 균형 잡힌 모양 마감 주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다시 뺏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 세 개 위닉스로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런데 잠깐 또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기가 안 차는 게 뭐냐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과거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 했던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몇 선입니까? 5선인가 6선인가 모르겠는데, 그래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관계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변합니다. 드디어 속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분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임기 끝나고 나서도 깜빵에 가야 합니다. 깜빵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애도비는 띄우는 거예요. 바람 넣어가지고. 그래서 요 공부 잠깐 하고 공부 들어갑시다. 여기 지금 이 사람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달에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라는 작자가 저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4월 달에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200석 이상 돼야 되죠. 그죠? 개헌 발의하려면. 그래서 야당에서는 독재한다.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총선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우려하던 게 뭡니까? 보수들끼리 서로 편 갈라서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움질에 되면 서로가 증오심과 적대감, 환멸을 느끼고 우리 니 편 내 편이니까 안 찍어줍니다. 그 지난번에 부산시장 박형준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내핏을 가지고 자기가 추종하는 정치인을 밀어대고 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개헌 저지선 100석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갑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게 이 우매한 보수 인간들이. 아시겠어요? 제가 우려하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장동혁 대표도 뭐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가 지옥으로 만들어 앞으로 4년도 아득하닥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국힘당 대표로 당선된 줄 압니까? 거기에 강성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라고 연설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이제 끌어내려집니까?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오늘날 이 극우라고 일명 표현하는 보수 국민들이 말에 속았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추종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막 팽도른 거죠. 그럼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오늘 21세기 선진국가에서 계엄령 선포가 뭡니까? 내란 및 외환 뭐 전시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경로 때문에 어제 초췌한 모습 보셨죠? 자, 그래서요, 나라가 우리가 지도자들을 정말 잘못 만났던 것입니다. 보면요, 여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러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 제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2년 뒤 총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니편 내편 갈라서 누구 편이 어느 편이 아시겠지만 미래를 좀 크게, 미래 큰 정치를 내다보면 절대 저렇게 보수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뉴스에 뜹니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은 처음이다 하고, 여기 이쪽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 당해 대통령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헌법 128조에 있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헌법 바꿔야 되는 문제,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데 2년 뒤 총선에서 국힘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걷어내지 못하면 그때 개헌 추진됩니다. 제가 과거부터 뭐라 합니까? 우려하던 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권 독재 정치가 이어진다. 그게 바로 연임입니다. 또 한병도 아까 이렇게 혈액이 없다 이랬는데 애드블은 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통락 개미를 통곡하고 있다. 여기 뭐 이성원 의원도 이랬습니다. 뭐 이제 와서 저는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ETF야 코스피는 도박판, 코스닥은 얼음판이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와서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주식 책임은 져야 한다. 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옆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무슨 통닭 공급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코스닥은 찬밥이고, 오를 땐 이제 삼성인덱스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시장 자체를 완전히. 코스피 사상 최대 또 하락, 반도체 최악의 날. 저녁 6시 뉴스.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하고 장중 6천선이 일시 무너졌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13%, 14%대.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까? 이것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경쟁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저는 까져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계좌가 다 무너져가지고 무려 48%에서 까져 한 2천만 원 넘게 1년 노력해서 번 돈 도로 다 반납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또 뭐 여러분 이호근 금융위 위원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 한도 검토 아니고 총 투자액이 20% 웃자고 떠듭니다. 여러분 저거 2배 먹겠다고 저 제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뭐 얼마 간다 했죠 여러분? 증권에서도 바람 잔뜩 목표가 높여놓고 거기에 2배 먹겠다고 들어간 개미 투자가들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책 지난번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이게 뭔 대책이냐라고. 지금 와서 이지랄 떱니다. 총 투자액 20% 이내니 어쩌니. 이게 변동폭이 문제가 아니지.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취약합니다. 세계 1등으로 올라가고 떠들고 자시고 기가 찹니다. 솔직히 무능한
이 청와대 경제정책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입니다. 이제 증권회사도 이럽니다. 코스피 6천 무너지는데 이제야 증권가도 회복 어렵다 이랍니다. 버블이 그냥 그대로 한 달 만에 꺼지고 말았어요. 아까 검은 속내 드러냈다.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운운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요, 제가 뭐 솔직한 표현으로 좌파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보수들은 보수들끼리 서로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5,900, 6,000포인트도 깨지고 7,000포인트 까딱거리고 이랬습니다.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 외환위기 때보다 더 흔들렸다. 차트 한번 보시죠. 왜 차트가 없니? 요게 보시면은 요것입니다. 요게 코스피 차트 오늘 무려 10.84포인트 폭락. 외국인들 그냥 갖다 때려봅니다. 3일 연장 개미들 받아내고 있는데요. 연기금도 받치고 들어옵니다. 상호권도. 코스닥 그냥 그대로 죽어붙습니다. 자, 내가 주식하면서 이런 꼴을 과거도 뭐 그때도 신용서서 깡통 찰 때니까 2007년도에 한번 그때가 미국 서프란 모기지 부실 때 신용서서 900 몇 포인트까지 빠질 때입니다. 1200 뭐 80인가 해서 뭐 900 뭐 얼마 900 몇십 포인트까지 그때 신용서 다 깡통 찹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봉 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매도의 비밀 공부가 안 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려 40여 가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 잔다 말씀드려요. 그냥 돌발 악재로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 주봉 상태인데 코스피, 코스닥 주봉. 무려 아까 얼마 빠졌다고 그러죠? 529포인트. 고점에서부터 1229에서 705까지 빠지니까 무려. 여기 동그라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입니다. 작년 6월 3일날 선거에서.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뭐라 수직 급락, 급전 직하. 여러분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단기 낙폭했다는 기술적 반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 돈들이 전부 어디로? 단일 레버리지 ETF로 들어가 있어서 얘가 그냥 기사회생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로 사망 상태입니다. 사망 직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휘하에 무능한 경제 참모들 때문에. 과거 이건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한 200포인트 충격받고 그때는 뭐 제로금리 선언하면서부터 급등 시세가 나옵니다만 이제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참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증시 폭락 검은 화요일. 전에는 블랙 먼데이 이러다 이제는 검은 화요일. 코스피 10.8. 블랙 먼데이 폭락 때보다 더 빠진 것들이 종가상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7.7.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쪽 공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이닉스 ETF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코덱스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요. 신규 상장할 때가 5월 28일. 그때 지수 올라갈 때 덩달아 끌어올리다가 지금 폭락에 여러분 그때 평균 단가가 여기 보이는 27,700원대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9,860원. 만원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 그냥 죽어버렸죠. 장례식 치러야 합니다. 그냥 망연자실. 어떤 사람이 뭐 5번 물타기 했는데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64%가 빠졌더라고. 저 평균 첫 상장 때부터. 자, 그러니까 엊그제 내세운 대책이 뭐예요? 기껏 대통령이 밑에 2번 이틀 연속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꼬라지 보세요.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 내몰라라. 현실을 모릅니다. 이런 무능한 정권 누가 뽑았습니까? 제 방송 좋아하시는 여러분, 개딸 여러분들 뽑으신 거 아닙니까? 저희야 뭐 윤석열 찍어가지고 오늘날 저런 꼴 당하게 됐습니다만, 아직도 윤석열에게 일종의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뭐 영어의 몸이 됐다고 뭐 영치금이라 합니까? 뭐 얼마? 17억 들어왔다 합니까? 뭐 변호사 비용 되면 되겠지만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에 속았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그런데도 매료가 돼가지고 그 망상에 사로잡혀 계신 극우 여러분들, 이 사고가 딱 굳어버린 사고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누가 여기서 한 번씩 댓글 주면서 반박 댓글 받고 주고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하더라고요. 그분 한 번 내가 좀 뭐라 할까요, 그거 설득해 볼 거라고 열심히 댓글 달아봅니다만 지도 안 되겠습니다. 다들 그냥 더 이상 반박 댓글 안 달고 맙니다. 정의와 진실, 공정에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려 64%가 빠졌더라고. 제 전화번호 뒷번호는 6450인데 64%가 이 평균 단가로부터 빠져내고, 여기서 이렇게 폭등 와도 글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 불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네 여러분. 물타기 5번 했는데 레버리지 늪에서 개미들 곡소리. 그냥 여기뿐 아니라 코스닥 종목도 다 6, 70%다 하락했어. 저도 따져보면 한 6, 70%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뭐 잘못 사고 파는 바람에 저래 됐지.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물탈 돈도 없고 손절도 못하겠어요. 직장인 김모씨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다. 처음에는 700만원까지 시작했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대출 내오고 빌려보고 3,400까지 불어났는데 현재 평가 손실률 50% 반토막. 손실 말해도 안 됩니다. 늪에 빠졌다. 팔 수도 살 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개미 투자가 들어 오늘날 국민들 거지 만들었습니까?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모은 800만원 주식 시작해서 반대처 생활비 대출 받아 들어갔는데 계좌는 원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조급하면 레버리지 상품을 손댄 것이 실수였다. 뭐 코스닥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액의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양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까지. 여러분 과거 유튜버들 뭐 수백억 벌었다는 친구들 어찌 됐을까요? 그대로 실질적으로 벌었다 칩시다. 그죠? 그 뭐 박두한 500억 벌었다는 사람 뭐 어찌돼 한 절반 반토막 나서 한 200 날렸다. 한 250억 얼마입니까 제가? 500억 벌었다 했으니까. 반토막 쳐도 250억 날렸다. 또 여기 유튜버들 떠드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어찌 됐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크면 그냥 그대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신용소송 그냥 그대로 2달도 못, 2달이 뭡니까? 그냥 며칠 만에 강제 반대매매, 장중 매수, 미수.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100만원 가지고 수십억 벌었다고 속잖아요. 전부 속이잖아. 100만원 좀 당연한 맨날 미수 지릅니다. 꼭고양 깡통 찹니다. 전 미수 안 썼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뭐 한 2천만원 잃어도 2천만원 가지고 그래도 한 1억 8천여만원에 그래도 중고증에 돈은 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잃었던 돈들 그래도 회복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 공부가 덜 된 여러분들은 평생 회복해내지 못합니다. 왜 제가 25년 차트 세계 비밀투도 공부했다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수업료가요, 파산의 수업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쫄딱 망해 거지되는 과정이 거쳐져야지 차트 세계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요 조금 봅시다. 추천지.
CP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유닉스 이 제가 추천주했던 게 이게 앞에 한번 봅시다. 지난주 토요트 강때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 종목사로 보는 종목은 분명 맞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ETF 아버지도 경고 들어가고 레버리지도 주가 급변, 국힘당은 김용범부터 경질, 그죠? 보셨죠? 여러분? 이 원흉이 저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신반도체 공수배 60% 전부 까졌습니다. 고점에서 한 사람은 그냥 다 녹아버렸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캡처했는데 어디가 있느냐. 요거 보시면 지난주에 일요일날 일요일 늦게 방송했죠. 이때 보면은 조화제약 사로 움직였고 CP 시스템 대원전자 현재 살아있고요. 나머지 다 죽고 고려산업 오늘 빠졌다 좀 올라왔고 삼화전자 음봉 맞았지만 한 몇 개는 그래도 이 중에 대표적인 게 CP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조화제약하고 파세코도 조금 따라갔는데 이때 못 들어간 게 위닉스였었어요. 위닉스가 금요일날 컴퓨터 다운돼서 전혀 못 상한가 간 종목도 체킹해서 관심 종목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다고. 걔가 현재 장세 제일 1등주가 CP 시스템과 위닉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얘들을 우리가 돈은 못 먹었지만 차트송보사 기법은 분명 맞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돈, 근데 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엊그제 장세만 해도 주가가 제일 탄력적으로 가던 게 SK 이터닉스인데 장대 음봉. 여러분 이것도 참 그래서 장중 매수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봉 하나 빼고 두 개쯤 빼서 저 시가 이상에서 했는데 수직 급락하면 이게 절벽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속 어제 패 때리고 오늘 그냥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공부해도 장중 매매가 샀더라도 밑에 또 그래서 이만큼 손절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장중 매수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빠지면 그때마다 저런 장대목 나오라고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월화 그런 부분. 고려산업 보시면 아까 추천했던 거 지금 오늘 주가 빠졌다가 벌크로 올라옵니다. 또 조화제약도 보시면은 빠졌다 윗꼬리 팔문선 기계적인 매도법은 줘야 합니다. 오늘 몇 프로? 22%뜰 때에 내일부터 요 양봉 붙여주면 장대봉 속겠죠. 추천 줍니다. 지난번에 누가 댓글 주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이 최고라 하시고 이럽니다. 위메르 선생님이 좌우를 떠나서 난 윤석열만도 못한 놈일 줄은 꿈에도 몰랐음. 주식 2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은 처음 봄. 차라리 하락장에 수익 내기 더 쉬웠음. 미국이 큰 폭 폭락 안 하면 그래도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 돈 따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매도 사이드.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여러분 그 무슨 프리타임에서 하한가 시작한 거 보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김은혜 의원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 국가가 배상 검토해라. 이런 것까지 앞으로 법률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꼴 당합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다 날라가 있습니다. 아니 2배 먹기 홀짝 게임 레버리지 꽃버스 기가 찹니다. 솔직히 기도 안 찹니다. 그러면 몇 종목 추천드리고 구체적 공부하고 넘어가 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또 이런 소리 했어요. 앞으로 증권거래에서 뜯어 고치겠다고. 손해보고 파는 것도 여러분 농축채인가 뭔가 그대로 뜯어 나갑니다. 자, 그랬어요. 자, 저거 회복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8% 추락이 아니고 여러분 10%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운명은 결국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 공부 내용, 증권 경험을 세계 가지고 앞으로 절대 회복 안 됩니다. 돈 또 밀어 넣어도 그만큼 차트세계 비밀투자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또 날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일찍부터 안 해야 된다 그랬죠. 주식 안 해야 된다라고. 절대 안 해야 합니다. 왜? 제가 공부 많이 한 제가 그래도 저는 뭐 900%의 누적 수익률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서 물려 들고 있으면 그냥 죽잖아. 오늘날 하염없이 빠져가지고. 자, CP 아까 공부했고요. 위닉스 공부하면 조금 몇 종목만 구체적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많이 좀 키우겠습니다. 제 종목 하염없이 빠집니다. 하염없이. 지리지리하게. 참, 내가 아이고, 이 제 주식입니다. 제 주식 물려있는 주식. 자, CP 시스템 공부되셨고요. 아까 하셨죠. 요런 모양, 요런 기법 속에서 단타 먹는 방법. 자, 그런데 만약에 내일 조금 올라가다 음봉 맞고 빠지면 어찌 될까요? 빠지면 사야 합니다. 그죠? 이만큼 0 빼면 밑둥한 4분응선은 남겨두고 음봉 뺐다 칩시다. 그럼 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먹잇감의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의 제일 1등주가 바로 CP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CP 시스템 창문형 에어컨 제작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요 따라가는 게 파세코입니다. 0373. 2등주는 어디가 파세코? 파세코 어디 갔지? 0370키고 얘가 현재 2등주로 따라갑니다. 엊그제 공부했던 건데 그 뒤날 20, 이것도 내일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모양 딱 주면 뜰 수 있습니다. 2등주죠. 이제 내가 갈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양 따라서 단일가 노려보셔야 합니다. 조화제약 위닉스 보시죠. 요것도 오늘 단일가가 아이고 올렸네 여러분. 끝에 1.89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먹고 튀고 보고 올라가서 요런 자 위에 꼬리 좀 달아봅시다. 요렇게 마감 줬다 칩시다. 단일가 노리셨다가 더 갑니다. 이거 위닉스도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쪽입니다. 위닉스 아시겠죠? 이게 현재 1등주군입니다. 아까 CP 시스템 위닉스가 제가 금요일 컴퓨터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요게 상한가 간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장세 1등주가 얘입니다. 만약에 내일 찔끔 올라가다 빠졌다 칩시다. 조정 들어오면 조정으로 여기까지 또 먹잇감의 공간이 나옵니다. 요 방식. 저도 지금 돈 물려있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꼼짝없이 그냥 개점 휴업 상태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투 아닌 장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요거 노리세요. 위닉스. 그 다음 조화제약 삼화전자 볼게요. 조화제약 아까 말씀 언뜻 드렸죠. 제 스타일 양봉이 1개 2개 요런 식으로 앉아주면 단일가를 노리셨다가 요런 장대봉 먹고 튀셔야 합니다. 지금 바닥 세력이 개입돼서 수급이 아주 양호합니다. 유일하게 살아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하나 뭐였죠? 3화전 01230 요것도 어느 날 여기 불쑥 올라와 줘야 합니다. 불쑥 앞에 윗꼬리 절반 이상 올라와 주고 밀리고 하고 지속 저점 높아졌다. 여기서 일단 칩시다. 그러면 장대봉 원목기 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몇 개 한 5-7개는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미 투자가들을 완전 거지로 만든 무능한 이재명 정권 제목을 달겠습니다. 뭐 정치 성향 뭐 아시는 분 아십니다. 항상 저는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건전한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지나치면 여러분이 비판 댓글 올려주셔도 됩니다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좌파거나 우파거나 간에 주식하신 여러분들 거지로 만든 무능한 이재명 정권, 제 말씀 틀렸을까요? 정치적 성향 따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미 투자가들을 재산 다 날려먹게 만든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제목을 올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